네, AC577 오늘 30번째 시간이고 리뷰부터 시작합시다. 네, 이번 시간에 할 게 Rate Distortion Theorem의 Direct Part랑 즉 Achievability랑 Converse를 증명할 텐데 한번 봅시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 과목을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는 게 하나는 이제 데이터 컴프레션이고 하나는 이제 데이터 트랜스미션이에요. 여기서 이제 컴프레션 얘기할 땐 소스가 있죠. 소스에서 나오는 벡터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500비트짜리라고 합시다. 그럼 컴프레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500비트로 나타나는 것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300비트로 줄인다 이런 거죠. 300비트로 줄이면 언뜻 생각하면 이제 손실이 있죠, 일반적으로. 손실이 있는데 우리가 소스의 통계적인 특징을 잘 이용하면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제로 에러로도 가능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어때요? asymptotically 또는 arbitrarily small error로 하는 게 가능했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로스를 정말 줘서, 그러니까 압축을 더 많이 하겠죠. 압축을 이것보다 더 많이, 예를 들면 200비트로 하겠다. 더 줄이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소스가 한 번 낼 때마다, 심볼을 낼 때마다 할당되는 비트 수를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 트랜스미션은 어떤 거죠? 데이터 트랜스미션은 그러니까 채널을 한 번 사용할 때, 그렇죠? 채널을 한 번 사용할 때 우리가 몇 비트나 에러 프리로 전송할 수 있느냐, 조금 늘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capacity의 단위를 보면 bits per channel use 이런 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값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컴프레션 레이트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컴프레션 레이트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컴프레션 레이트는 bits per source output 또는 source symbol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컴프레션 레이트는 최대한 우리가 낮추고 싶은 거고, 그렇죠? 반면에 capacity는 bits per channel use니까 이거는 이제 높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이걸 잘 기억을 못하면 이제 헷갈려요. Rate Distortion Theorem은 뭐랑 관련된 거죠? 역시 데이터 컴프레션이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 수를 이제 최대한 줄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여기 소스가 있고, 우리는 주로 이제 Discrete Memoryless Source만 다루고 있어요. 또 소스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만 심볼 하나하나마다 컴프레션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묶어서 이제 컴프레션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인코딩을 하고 나면 Rate Distortion Encoder죠. 이제 Rate Distortion Encoder는 일종의 펑션이에요. 그래서 f of x underscore n이 나오고, 뭘 누르면 되죠? 다시 실행. 없어져 버렸네요. 여기 Rate Distortion Encoder가 있고, 아웃풋이 이제 f of x인데, 이게 결국은 가능한 요 fx의 개수가 최소화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디코더가 있고, 여기 이제 싱크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지우개를 누르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여러 번 그리게 되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스의 알파벳 X가 있을 거고, 또 여기 디코더가 내는 벡터들의 심볼들의 알파벳 X헥이 있을 텐데, 이름이 뭐였죠? 이게 각각? 이거는 소스 알파벳이고,
이 이름은 뭐였어요? 리컨스트럭션 알파벳 뭐 이렇게 많이 부르죠. 우리가 예전에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 또는 arbitrarily small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 할 때는 어때요? 소스에서 제너레이션 되는 이 소스 알파벳이랑 이 리컨스트럭션 알파벳이 다르면은 이상하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스를 허용하기 때문에 저 x와 x셋이 다르더라도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계속 합시다. 그래서 지금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게 맞는 말이죠. 보세요. 소스에서 벡터 랭스 n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인코더가 이 펑션 f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소스 벡터를 n터플이라고 하죠. 랭스 n짜리 벡터를. 이 n터플을 어떤 하나의 숫자로 바꿔요. 이 f는 간단히 생각하면 뭐 1에서 어떤 캐피탈 M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매핑을 하는 거예요, 엔코더가. 그럼 디코더는 1에서 M까지를 어때요? 다시 어떤 벡터들로 바꾸는 거예요, 랭스 n짜리. 제로 에러 데이터 컴프레션이나 아니면 arbitrarily small 에러 뭐 이럴 때는 이 소스 알파벳이랑 리컨스트럭션 알파벳이 다르면 그러면서 특히 이제 얘가 얘의 부분 집합이 아니거나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얘가 얘의 부분 집합이 아니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로 에러로 못 만들죠, 아예.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라스티 컴프레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얘랑 같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이게 DMC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리얼 엔터플이에요. 그런데 얘는 뭐 유리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에러는 발생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스 알파벳이랑 리컨스트럭션 알파벳이 그러니까 as far as 요 펑션, 디스토션 메저라고 하죠. 메저라는 단어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데 메트릭이라고 하는 편이 더 맞지만 이 디스토션 메트릭이 정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크라이테리아에 따라서 이것이 잘 정의가 되면 되는 거고 이건 당연히 이제 겁이 나요, 그렇죠? x times x 햇수로부터 어떤 r 플러스로 가는 어떤 펑션이에요. r 플러스라는 얘기는 non 네거티브 리얼 넘버죠. 이렇게 가는 펑션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뭐 디스턴스 매트릭일 필요는 없어요. 디스턴스 매트릭은 굉장히 매트릭들 중에서 어때요? 특별한 거죠. non 네거티버티뿐만 아니라 일종의 시메트리, 즉 커뮤터티버티도 성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도 성립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루는 디스토션 메저는 뭐 반드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매트릭이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소스가 있고 xn이 들어가서 까지는 똑같죠. 그냥 여기서 어떤 x hat n이 나온다. 뭐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쪽으로 되는 매핑이 그렇죠? 서로 다른 요 값에 따라서 다른 게 매핑이 된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봐도 되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저장할 때는 이거 자체를 저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디코더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봐도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는 별로 중요 안 한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또는 뭐 같을 수도 있지만 이게 몇 가지 종류로 나오느냐가 결국은 전체 컴프레션 레이트를 결정하죠. 그래서 컴프레션 레이트 R에 해당하는 거는 뭐예요? Rn에 해당하는 거는 비트로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소스 아웃풋 하나당 로그 2 베이스 m 디바이 바이 n 그렇죠? 이게 되는 거죠. 네, 계속 합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실 뭐가 나오든 1에서 뭐 캐피탈 M까지든 아니면은 이 리컨스트럭션 된 것이 그대로 나오든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는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Rate Distortion Theorem에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Achievability 파트랑 그다음에 이제 Converse인데, 우리가 채널 코딩 할 때랑 용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많이 헷갈려요. Achievability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R이란 값이 Informational Rate Distortion 펑션을 캐피탈 D에서 evaluate 했을 때 이 값보다 크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에요. if예요, if. then 어떻다는 거예요? There exists a sequence of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re exists a sequence of 2 to the nkr. R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 R이죠. 그렇죠? 지금 선택한 이 R이에요. 실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NK, 그 다음에 여기 Rate Distortion 코드라 그러죠. Rate Distortion 코드죠. 시퀀스니까 불안해요. 누르기만 하면. 여기서도 뭐 CK라고 할까요? 우리가 항상 하듯이. 네, CK, such that. 자, 이 시퀀스는 어떤지 봅시다. 지금 이미 2 to the NKR, NK라고 했기 때문에, 잠깐, 이게 뭐죠?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게 캐피탈 M에 해당하죠. 그래서 MN 코드예요. 근데 M이 뭐라 그랬어요? 요거 개수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로그2 베이스로 이걸 놓고 다시 NK로 나누고 리미트 보내면 R로 가죠. 그러니까 레이트가 R로 간다는, 즉 컴프레션 레이트, 즉 bits per 소스 아웃풋이 캐피탈 R로 간다는 말은 할 필요 없어요. 굳이. 이미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 매트릭이 몇 개죠? 소스 컴프레션 또는 데이터 컴프레션 할 때 퍼포먼스 매트릭이 뭐예요? 컴프레션 레이트랑 그 다음에 일종의 에러 레이트인데, 여기서는 에러가 아니고 이제 디스토션이죠. 근데 그 디스토션도 특히 어때요? 에버리지 디스토션이죠. 그래서 에버리지 디스토션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앞에서 정의한 디스토션 메저를 어때요? n sub k번을 쓰는데 어때요? 각각에 대해서 엔트리를 쓴 다음에 이제 n으로 나눈 거죠. 그거를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이 값이 있겠죠. 이것의 극한이, 리미트가 k가 무한대로 올 때 극한이 d 이하. 이게 어치버빌리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치버블 하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거를 다음 페이지 쓸게요.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Then R is achievable with average distortion less than or equal to D.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converse는 어때요? 어떤 시퀀스가 존재해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If, 이제는 뭐 바로 쓸게요. If R is achievable with average distortion D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씁시다. 그냥 페어로. 네. 이것도 RD is achievable 이렇게 쓸게요. 그냥. 그러면 if RD pair is achievable, then 어떻다는 거예요? 네, 계속 합시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여기서 이런 표현은 안 쓸게요. 그냥 이런 표현 안 쓰고 그냥 바로 RD 페어가 어치버블 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네. 레이트 R로 접근하면서 에버리지 디스토션이 D 이하로 접근하는, D 이하인 어떤 값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를 RD 페어가 어치버블 하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지우개 누를 때마다 두려운데
예.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다시 보여드리면 캐피탈 R 값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R 값이 어떤 RID보다 크면 요 R과 D 페어가 어치버블 하다가 어치버빌러티고 어떤 임의의 RD 값을 주고 이것이 어치버블 하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데 로어 바운드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앞에 거는 뭐예요? 앞에 거는 Informational Rate Distortion Function Evaluated at D 값보다 큰 값을 어치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더 작은 걸 못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널 코딩 디어렘, 즉 노이즈 채널 코딩 디어렘에서 어치버빌리티 컨버스 하던 거랑 개념은 사실상 동일해요. 다만 뭐예요? 부동호 방향이 다르죠. 그때는 커패서티를 우리는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어때요? 인포메이셔널 채널 커패서티가 어퍼 바운드로 작용했죠. 지금은 인포메이셔널 레이트 디스토션 펑션 값이 로어 바운드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별을 잘해야 돼요. 항상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이런 말에 강해야 된다 그랬죠. 커머넬러티, 뭐 디퍼런스 이런 구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훈련을. 뭔가 유사한 게 나오면 어때요? 이 두 개를 딱 생각해서 분류를 딱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해보는 것이 안 해보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이 클리어하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 이제 노트를 보면 컨버스 먼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치버빌리티 쪽이 너무 길어요. 근데 어치버빌리티부터 하겠어요. 어치버빌리티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치버빌리티 부분을 봅시다. 어치버빌리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또 필요해요. 아마 제 생각에 오늘은 이 준비 과정 얘기를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채널 코딩 디어렘과 먼저 유사점부터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커머넬러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디퍼런스가 있죠. 그렇죠? 이 커머넬러티 디퍼런스는 이제 채널 코딩 디어렘과 비교했을 때 커머넬러티, 뭔가 커먼한 거고 이게 디퍼런스예요. 근데 디퍼런스가 대부분이에요. 네, 비슷하게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커머넬러티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을 그냥 막 그리세요. 여러분이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어치버빌리티 프루프를 어떻게 스케치를 했죠? 채널 코딩 디어렘 할 때랑 레이트 디스토션 디어리 유도할 때. 스피어 패킹, 스피어 커버링 이런 걸 했죠. 근데 그때 나오는 게 사실은 그 뒤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랜덤 코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랜덤 코딩이 나와요. 이번에 이제 부호 및 정보이론 연구회 워크샵을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했는데 그 UC 샌디에고의 김영한 박사 교수님이 한국에 지금 연구년 와 계신데 서울대에 오셔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했단 말인데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뭐 다 이제 내비 찍으려고 한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그 카고 교수님한테서 이제 배웠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제자일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이 망치에 해당하는 게 랜덤 코딩이래요. 그래서 어떤 문제만 나오면은 랜덤 코딩을 적용해서 풀어보려고 한대요. 그래서 하여튼 뭐 랜덤 코딩을 적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커머넬러티는 랜덤 코딩이에요. 그래서 노이즈 채널 코딩 디어렘과 굉장히 유사하죠. 네. 맞습니까? 네. 랜덤 코딩이고 그 다음에 이 랜덤 코딩은 어디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랜덤 코딩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이즈 채널 코딩 디어렘 할 때는 우리가 뭘 만드느라고 랜덤하게 뭘 제너레이션 했죠? 기억이 납니까? 헷갈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죠. 채널 코딩 디어렘 할 때는 여기 채널 인코더가 있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X에 벡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채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채널 아웃풋이 나오고 이제 채널 디코더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노이즈 채널 코딩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난번에는 뭘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랜덤하게 해서
뭘 만들어냈어요? 이거 만들어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만들어냈어요? 이거 만들어냈죠? 그렇죠? 이게 코드워드였죠, 지난번에는. 네, 이게 코드워드에 해당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기 소스가 있죠. 그림을 제가 여러 번 그릴 거예요. 소스에서 나온 걸 그냥 한번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널 인코더죠, 그렇죠? Rate Distortion Encoder, Rate Distortion Decoder, X hat N, 그다음에 Sync. 이거는 이제 Lossy Compression이죠. 자, 얘는 소스가 주어지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랜덤하게 얘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는 랜덤하게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당연히 뭘 만들어낼 것 같아요, 우리가. 얘를 만들어내겠죠,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을 랜덤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보면은 잠깐만, 이거 디코더 아웃풋을 랜덤하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아까 제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 얘기를 이래서 하는 거예요. 노트에는 이 말이 없어요. 제가 오늘 수업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거를 뭐로 보면 돼요? 이거를 인코더의 아웃풋이니까 이걸 코드워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randomly generate code words예요. 알겠어요? 이런 입장에서는 채널 코딩이나 lossy compression에서 이 랜덤 코딩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는 건 동일해요. 말 그대로 보세요. 랜덤하게 코드 워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노이즈 채널 코딩은 요걸 만들어내고, 그렇죠? 여기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lossy compression에서. 자, 그럼 차이는 뭐겠어요? 차이는? 자, 그전에는 뭐예요? 여기서 인발브 돼 있는, 관련돼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 뭐였어요? 요 디스크릿 메모리 채널이라고 합시다. 컨티뉴어스도 되지만 이게 X라는 랜덤 베리어블,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주어진 건 뭐예요? 채널이 주어졌으니까 conditional mass function of Y given X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PX였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use PX to generate code words죠. 그렇죠? 요 랜덤 코딩을 할 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노이즈 채널 코딩에서는 PX를 썼어요. 이제는 뭘 쓰겠어요? 일종의 이게 Y에 해당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뭐 스피어 패킹, 스피어 커버링 할 때 이게 X라면 이게 Y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서 만들어내요. 알겠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잠깐 보세요. 여기서는 이게 주어져 있고 이 두 개를 조인트하게 만드는 것은 이쪽 디스트리뷰션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하는 이 X의 디스트리뷰션을 찾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PX는 주어져 있죠. 우리가 그래서 얘와 얘 하나씩 뽑았을 때 X와 X에 그것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미니마이즈하는 뭘 찾아요? 미니마이즈하는 컨디셔널 매스를 찾죠. 컨디셔널 매스를 찾고 나면 조인트를 알 수 있죠. 맞아요? 하지만 얘를 제너레이션 할 때는 그 조인트로부터 유도한 X 햇이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마지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잘 해두세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어느 쪽이든 뭐냐면 이 랜덤 코딩은 인코더랑 관련이 돼 있어요. 인코더랑. 그런데 보면은 얘는 인코더 인풋이 채널, 그렇죠. 인코더 아웃풋이죠, 얘도. 그렇죠? 코드워드는 인코더 아웃풋이잖아요. 얘도 인코더 아웃풋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동일하죠. 네. 그러면 이제 디코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디코더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어치버빌리티 증명할 때. 지난번에는 어떤, 자, 이제 이렇게 표를 점점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인코더와 관련된 거고 이게 디코더와 관련된 거죠. 자, 지난번에 노이즈 채널 코딩 디어램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잘 만들면 자동으로 채널을 통과하면서 이쪽이 뭐가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걸 관찰하고 이쪽을 알아내려고 하죠. 맞아요? 이쪽을 알아내면 거꾸로 여기 W를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쪽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어요? 지금 이 채널은 어때요? 인풋이 들어가면 그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Y가 나오죠. 아무 Y나 나오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가우시안 채널이라고 해보세요. 이게 1이랑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데 1이 들어가면 민이 1인 가우시안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인 가우시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어떻게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어떤 걸 도입했냐면 이 Y를 보고는 그렇죠? 이 코드워드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이 녀석과 어떤 방식으로 좀 가까운 녀석으로 디코딩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typical set 디코딩 룰이죠. 그러니까 typicality, 그렇죠? joint typicality를 이용한 디코딩 룰이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지금 보면 조인트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달라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얘를 컨트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통해서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개 중에서 넣으면 뭔가가 나올 건데 그런 거 관련 있는 이 코드워드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코드워드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보세요. 많이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많이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랩핑한다는 얘기는 웨이트가 높은 거죠. 웨이트가 높은 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면 비록 얘와 얘가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얘를 하나 관찰했을 때 이 녀석 중에서 조인틀리 티피컬한 녀석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x와 x셋이 똑같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2 to the 이게 뭐라고 할까요? cardinality of x 어리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게 d 어리 소스라고 하고 그렇죠? 그럼 d to the n개가 가능하잖아요. 이쪽은. 근데 이쪽도 똑같이 d to the n개를 디스팅트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록 여기서 랜덤하게 쭉 만들어서 최대한 같은 거 나오면 버리고 하면서 쭉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얘랑 똑같은 놈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비록 인디펜던트하게 그냥 코드워드를 만들어 놨지만 펑션은 정의하지 않았어요. 아직. 인디펜던트하게 많이 만들어 놨지만 이 녀석과 조인틀리 티피컬할 아직 정의하진 않았어요. 조인트 티피컬리티가 뭔지. 하지만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보이는 녀석이 존재할 확률은 점점 높아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그래서 typical set 디코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동일해요. typical set 디코딩을. 네. 그런데 인코딩 자체가 좀 달라요. 여기서는 뭐냐면 요거는 typical set 디코딩을 하는데 얘는 인코딩 할 때 얘랑을 비교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요. 여기에 typical set encoding 이렇게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것 두 개는 인코드를 전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typical set encoding을 해요. 여기는 뭐예요? 요 녀석을 가지고 다시 얘를 뽑죠. 그렇죠? 여기 나오는 게 W 해시라고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X 해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typical set decoding이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말했지만 원투원으로 매핑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코드에 대해서는 별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투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commonality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쓸까요? typical set something이 있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동일한데 여기서는 typical set encoding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지웁시다.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이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많은데 조금씩 또 봅시다. 그러면 이제 티피컬 셋을 정의를 해야 할 텐데 뭐 이렇게 볼까요? 아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티피컬 셋 인코딩 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레이트 디스토션 티피컬 셋 인코딩 룰이겠지만 티피컬 셋 인코딩 룰이라는 걸 보면 이제 이러는 거예요. 랜덤 코딩을 할 때 일단 x hat and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뭐 숫자는 정해놓고 그럼 여기 코드워즈가 있잖아요. 코드워즈가 있는데 코드워즈가 예를 들면 뭐 x n에 1, x n에 2 쭉쭉 해서 x m에 n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시다. 자, 이건 어떻게 만든다고요? 아까 x hat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어떻게 만든다고요? 랜덤 코딩을 할 때 p hat x를 구해서 그렇죠? 이거를 n번 쓰고 또 n번 쓰고 또 n번 쓰고 또 n번 써서 즉 mn번 써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소스에서 제너레이트 된 length n 벡터는 디어리 소스라고 하면 지금 d to the n개가 있잖아요. 그 d to the n개가 일반적으로 이 개수보다 커요, 작아요, 같아요? 더 크죠? 그렇죠? 네, 숫자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은 데서 작은 데로 하는 게 압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인덱스는 그냥 번호로 붙여놓은 것이지 예를 들면 소스가 만들어내는 그 엔터풀의 첫 번째 거는 여기에 매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뭐예요? 소스에서 만들어낸 엔터풀 여러 개가 여기 매핑되고 여러 개가 여기 매핑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구별을 하세요. 채널 코딩이라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코드워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코딩 룰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xn을 관찰을 했어요. 인코더가. 이제는 인코더가 관찰하죠. 그렇죠? 인코더가 소스의 아웃풋을 관찰을 해요. 그러면 이것과 여기 있는 녀석들을 먼저 페어링을 해요. 하나씩 하겠죠. 첫 번째 거랑 한번 페어링 해보고 두 번째 거랑 해보고 그래서 n번째 거랑 해볼 텐데 이렇게 했을 때 이 페어가 어때요? 지금 일반적으로 어때요? 완전히 따로 만든 거죠? 그렇잖아요? 소스는 pxx라는 녀석으로 만들어졌고 이 코드북 자체는 그냥 pxx로 그냥 만든 건데 하지만 마치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이렇게 써요. 헷갈리지만 이게 이제 티피컬 셋을 보통 뭐 A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N은 length n자리를 붙여서 그런 거고 이 D는 distortion에서 D를 붙인 거고 이 엡실론은 이제 엡실론 티피컬 셋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여기 속하느냐를 체크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걸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면 어떤 식으로 이 집합에 이게 집합을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여기 속하는 게 많을 수 있죠. 이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작은 인덱스를 가진 걸로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찾아서 알겠어요? 스몰리스트 인덱스로 스몰리스트 인덱스를 이용해서 컴프레션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소스가 어떤 xn 벡터를 딱 줬어요. 인코더한테. 그랬더니 찾았더니 얘도 페어링 했더니 여기 속하고 세 번째 것도 여기 속해요. 나머지는 다 안 속하고 그러면 뭘로 인코딩을 해요? 1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요 벡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만약 1이라고 했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디코더는 요 x hat 1n으로 리컨스트럭트를 하겠죠. 만약 처음부터 이 벡터를 이용해서 했다면 그냥 요 그대로 내면 되고 디코더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좀 달라요. 우리가 티피컬 셋 디코딩을 할 때 노이즈 채널 코딩 디어렘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채널 아웃풋을 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코드북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들이 페어링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그 중에 딱 하나랑만 조인틀리 티피컬하면 그 놈으로 디코딩을 했죠. 저 여기선 좀 달라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인덱스가 작은 놈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예요? 인디펜던트하게 제너레이션을 했잖아요. 코드도 어때요? px 해시라는 걸 이용해서 인디펜던트하게 제너레이트하고 소스 아웃풋도 어때요? px라는 걸 이용해서 인디펜던트하게 제너레이트 됐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조인틀리 티피컬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이걸 굉장히 많이 제너레이션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제대로 인코딩 될 녀석 수가 적겠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채널 코딩 할 때 사실 채널 코딩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조인트 매스 펑션이 있는데 x와 x에 그걸 가지고 조인트하게 엔터플 두 개를 만든다면은 어때요? 그때 이 두 개가 조인트리 티피컬 확률은 굉장히 높고 인디펜던트하게 만들면 어때요? 두 개가 조인트리 티피컬 확률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물론 굉장히 낮은 건 아니고 사실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그게 이제 0으로 간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만들다 보면 이런 게 나올 거고 그러면 가장 작은 걸로 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서브옵티멀한 컴프레션 방법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굉장히 서브옵티멀한 것 같이 보이는 컴프레션 방법으로 놀랍게도 우리의 그 인포메이션 레이트 디스토션 펑션으로 구한 그 레이트를 어치버블 하다는 거예요. 그 어치버빌리티는 뭐예요? 서브옵티멀 해도 어쨌든 어치버 하다는 것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없다를 컨버스로 보이면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if and only if 컨디션들을 자꾸 구하고 있지만 나중에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디어리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들은 어떤 사람이 이것은 어치버블한 레이트다 또는 어치버블한 리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뭐예요? if and only if라는 게 증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1년 지나면 어떻게 보면 더 커야 되는 거라면 컵베서티 뭐 리즌이라면 더 큰 레이트 리즌을 어떤 사람이 또 보여줘요. 다른 또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제안한 방법이 서브옵티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어치브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열고 가로 닫고 네가 해봐라. 또는 내가 지금 열심히 컨버스를 증명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요 이제 티피컬 CS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하면 디스토션 엡실론 티피컬 셋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인발브되어 있는 알파벳이 뭐죠? 캘리그래픽 X랑 캘리그래픽 X셋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의한 걸 잘 보세요. 요 티피컬 셋, nth 오더 디스토션 엡실론 티피컬 셋이죠. 이거는 무엇의 부분 집합이에요? 무엇의 부분 집합이에요? 네, 그래서 정확히 이제 잘 쓰면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xn과 xn의 집합이죠. 그렇죠? 따라서 얘들은 어디 속하겠어요? x to the n times x hat to the n의 또 부분 집합이겠죠. 원소들이겠죠. 맞습니까? 네, 이건 사실 이건 뭐 안 써도 되지만 굳이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던 방법이랑 똑같아요. 티피컬 어쩌고 하면 얘가 티피컬하고 얘가 티피컬하고 두 개가 조인트 입장에서 보면 티피컬하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건 뭐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1, 2, 3, 4 이렇게 쓸게요. 네. 첫 번째는 자, 이러면은 임피리컬 엔트로피죠. 맞습니까? 요 X 수프 N의 임피리컬 엔트로피죠. 이것이 HX 랑 차이를 계산했더니 이제 엡실론 이하이고. 네. 당연하죠. 이게 우리가 티피컬 할 때 정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소스가 내는 녀석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녀석들만 주로 관심이 있어요? 티피컬한 녀석들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랑 굉장히 비슷하죠? 소스 코딩 디어렘에서 하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소스에서 만들어내는 녀석 중에서 티피컬한 녀석
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1에 가깝잖아요. 나머지 애들은 대충 해도 큰 문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p sub x 햇을 이용해서 코드북의 코드워드들을 만들었잖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가 관찰하는 건 뭐예요? 관찰하는 거는 인코드가 관찰하는 거는 소스 아웃풋이지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코드북 안에 있는 워드들이죠. 그러니까 걔들이 또 티피컬 해야 돼요. 티피컬 안 하면 그냥 대충 인코딩하고 그냥 에러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선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기는 1 over n까지는 좋았는데 로그 그래서 px hat x hat의 n의 i 빼기 엔트로피 오브 x hat 또 엡실론 이하이고. 참고로 이건 어떻게 구한다고요? 잘 보세요. 이걸 정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인풋 디스트리뷰션만 있어서는 안 되죠. 사실 이 녀석을 정의하려면 여기서 이런 말을 써야 되겠죠. given 이런 말이 있어야 되겠죠. 얘는 주어져 있고 얘는 우리가 추주를 해야죠. 그러고 나면 디스토션 티피컬 셋을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겠어요? 말했지만 비록 인디펜던트하게 만들 거지만 우리가 좀 많이 만들 거예요. 그렇죠? 코드워드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조인트 티피컬 하다 어쩌고 할 거니까 이젠 당연히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조인트 매스 펑션이 들어가겠죠? 조인트 매스 펑션을 가지고 이거 건드리기만 하면 불안해요. 그렇죠? 여기는 조인트 엔트로피가 들어가야 되겠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 것이 아니죠. 네. 아무렇게나 만들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얘를 추즈할 때 우리가 아무거나 추즈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랜덤 코드 할 때 얘를 아무거나 추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에버리지 디스토션이 D 이하가 되게 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and choice of conditional mass function such that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캐피탈 D라는 것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얘가 정해지면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에버리지 디스토션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많이 다른 건데 and 무언가와 얘의 차이가 엡실론 이하가 되게. 나중에 추주할 때 어떻게 하면 얘가 어때요? 이걸 계산하면 이게 캐피탈 D 이하가 되게 되면 되니까 캐피탈 D를 굳이 지금 스페시파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얘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얘가 예를 들면 x 햇과 그러니까 xn과 x 수프 n과 x 햇 수프 n이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의 어떤 임피리컬 디스토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임피리컬 디스토션과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이제는 플러스죠. 그렇죠? 네, n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i 여기는 d x n i x hat n i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임피리컬 디스토션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디스토션이 얘랑 굉장히 가까운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여기서
어떤 벡터 x와 x 햇이 요 티피컬 셋의 nth 오더 디스토션 엡실론 티피컬 셋에 속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xn과 x 햇 n은 디스토션 티피컬 하다 이렇게 부르거죠. 그래서 정확히 하면 nth 오더 엡실론 디스토션 엡실론 티피컬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디스토션 티피컬 하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뭐예요? 티피컬 셋을 정의하면 소스 코딩 할 때도 그랬고 채널 코딩 할 때도 그랬고 에이심토틱 뭐를 보였죠? 이퀴파티션 프로퍼티를 보였죠.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를 이제 보이고 그걸 이용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뭘 보이고 싶어요? 뭘 보이고 싶어요? 제일 간단한 건 이거죠. 만약에 이 벡터 페어들을 따로따로 안 만들고 만약에 조인트 매스 펑션들을 가지고 만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안 만들고 랜덤 코딩 할 때 코드북 만들 때는 우리가 어때요? 이 마지날을 이용해서 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 랭스 n짜리 벡터 두 개를 이 조인트 매스 펑션을 가지고 n번 인디펜던트하게 써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조인트 매스 펑션을 써서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여기에 100% 확률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확률 1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확률은 느낌상 굉장히 크겠죠. 1에 가깝겠죠. 그러면 즉 안 들어갈 확률은 그러면 엡실론보다 작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노트해 보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확률은 1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보던 거랑 비슷하죠? 네. 자, 이걸 먼저 증명을 해볼까요? 언뜻 보면 아니 아까 인코딩을 위해서 코드북을 만들 때 인디펜던트하게 한다고 해놓고는 왜 조인트하게 해서 트리비얼한 걸 증명합니까? 그러는데 또 보면 필요해요. 한번 봅시다. 자, 이 확률이 1에 가깝다는 걸 보이려면은 이게 거꾸로 될 확률이 0에 가깝다는 걸 보이면 되죠. 또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엡실론 또는 뭐 엡실론 프라임보다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이면 되죠. 그래서 이게 아닐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쯤은 이골이 났겠지만 원래 이게 여기 속하려면 어때요? AND로 4개의 조건을 만족해야겠죠. 나시면 어떻게 되죠? 이제 OR로 4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데 probability union 어떻게 되면 뭐라고요? 바로 유니언 바운드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첫 번째 xn이 is not typical이고 그렇죠? 플러스 x 햇이 또 typical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조인트로 봤을 때 조인트 매스 입장에서 또 is not typical이고 마지막이 이제 어떻게 되죠? 마지막이 어떻게 됐어요? 또 다른 표현을 쓰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가 어떤 엡실론보다 클 확률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for sufficiently large n에 대해서는 이거를 엡실론 프라임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죠. 어떤 임의의 엡실론 프라임보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건 엡실론 프라임이고 이건 엡실론 2 프라임이면 처음부터 어때요? 이거 두 개의 민을 엡실론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엡실론 프라임으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할 수 있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잘 보면 알겠지만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아리트메틱 에버리지죠. 각각의 텀에 대해서. 그것이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로 어때요? by the weak law of large numbers에서 수렴하죠. 그러니까 얘도 어때요?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엡실론 프라임보다 작게 만들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어때요? 언제나 충분히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증명이 끝났어요. 사실 이 증명 자체는 쉽고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뭐야 아까 typical set encoding rule이랑 맞춰보면 이거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여야 될 게 이제 언뜻 보면 굉장히 이상한 레마인데 나중에 필요해서 그래요. 랜덤 코딩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조인트 매스 펑션이 주어졌어요. 됐어요? 조인트 매스 펑션이 주어졌을 때 모든 xn, xhen 인 당연히 우리가 지금 티피컬한 녀석들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또 프로퍼티를 설명하려고 해요. 다시 보세요. 얘가 주어지면 얘를 정할 수 있죠. 어떤 엡실론을 선택해서. 왜냐하면 이게 주어지면 어때요? x에 대한 마지날, x에 대한 마지날, 그 다음에 p, x, hat, given x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졌을 때 모든 디스토션 티피컬한 벡터 엔터플 페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어요. 그게 언뜻 보면 대단히 이상한데 조금 보면 또 당연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만요. 네, 이상한 노테이션인데 무슨 얘기인지는 금방 알 거예요. 해시고 네, 보면은 뭐 본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고 막 그렇죠. 어디가 달라요? 일단 요 녀석은 비슷한 데서 어디서 봤어요. 노이즈 채널 코딩 DRM 할 때. 근데 그때는 -3 엡실론이었던 걸로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이.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노테이션인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probability of event that x hat equals x hat이 이렇게 된 거죠. 요거를 이제 다르게 쓴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뭐겠어요? 이쪽은 당연히 conditional probability. 예, 빨리 나오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만 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비교하는데, 즉 이쪽은 뭐예요? unconditional probability죠. 항상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말로 바꿔보세요. 그럼 훨씬 이해가 잘 가요. 얘는 unconditional한 probability죠. 우리가 그냥 x hat의 마지날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랜덤하게 만든다고 했을 때 요 벡터가 나올 확률이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조인트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소스에서 요 아웃풋을 봤을 때 이 녀석이 나올 확률이죠. 이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렘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면 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에다가 이만큼을 곱했더니 얘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는 거예요. 감이 안 오죠,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뭐 저런 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살짝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자, 이거 같습니까? 위에 거랑? 어떻게 하냐면 요 녀석을 곱한 거예요. 지금 양쪽에. 그런데 오른쪽에도 요 마지널 프로바빌리티죠. 곱하면 어때요? 이건 컨디셔널에다가 이쪽 컨디션에 대한 확률을 곱하면 조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조인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면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 인디펜던트하게 제너레이트 했을 때, 그렇죠? 지금 인디펜던트하게 제너레이션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실제로 어때요? 지금 저 티피컬 셋 인코드에서 생기는 일 아니에요? 소스가 인디펜던트하게 만들고 우리는 코드 부분 또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게 할 때랑 그 다음에 같이 만들 때랑 조인트하게 만들 때랑이죠. 네. 그걸 비교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수를 곱한 거로 로우 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나오면 이걸로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고 또 거꾸로 요게 나오면 이것과 이거의 곱으로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죠. 근데 얘는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우리가 이미 티피컬 셋 어쩌고 할 때 했었어요. 소스 코딩 할 때 이미 했는데 자, 이 확률. 그런데 여기서 X는 뭐예요? 디스토션 티피컬 셋에 속하니까 티피컬 하죠. 티피컬한 녀석이 나올 확률은 뭘로 로우 바운드 됐어요. 2 to the minus n에 그쵸? 엔트로피 오브 x에 빼기예요, 더하기예요? 더하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바운딩 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언제나 성립하죠. for sufficient large가 아니라 이게 정의에 의해서잖아요. 이게 typical 하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x at n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죠. 다만 이 엑스포넌트의 이제는 엔트로피 오브 x 해시 되죠. 편의를 위해서 이 엡실론은 똑같은 걸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이건 잘 보세요. 조인트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게 디스토션 티피컬 하면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어때요? 조인트를 가지고 티피컬 하지 않았냐만 판단하면 이 티피컬 하다는 얘기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제 로어 바운드로 안 하고 어퍼 바운딩을 하겠어요. 2 to the minus n에 조인트 엔트로피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엡실론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를 그냥 써요. 지금 그렇죠? 여기서 시작을 해요. 이것 두 개 곱하면 얘가 되죠. 맞습니까? 이것 두 개 곱하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이것 두 개 곱으로 로어 바운드가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니면 이것 두 개를 이걸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두 개로 나누면은 이거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거 뒤집어서 나누니까 hx 더하기 h at x 빼기 조인트 이렇게 되니까 뮤추얼로 바뀌고 엡실론 또 이게 거꾸로 되니까 플러스 엡실론에서 이게 엡실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한 거였고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우리가 티피컬 셋 인코딩을 할 때는 요 녀석이 등장할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거를 조인트인 녀석으로 바꿔서 나타낼 거고 그러고 나면 조금 전에 증명했던 건 뭐였어요? 조인트로 x 엔터플이랑 x 엔터플을 만들어내면 n이 충분히 클 때 그 녀석이 나올 확률은 또 굉장히 작다 하면 어때요? 다 이용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 조금 전에 앞에서 이제 설명했고 그렇죠? 네, 확률이 거의 1이죠. 티피컬하게 나올 확률은. 네,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지금 도저히 시간이 없고 자꾸 나오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했어요.